자, 일단 신경과학의 발견에 기반을 두어서 인용이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일단 과학이 등장하셨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아. 뭐 이거지. 고통하고 쾌락은 형성이 되고 처리가 된다. 동일한 두뇌의 영역에서요. 그래서 일단은 첫 문장 딱 보고 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죠? 알았으면 뭐 하여간 고통하고 이 쾌락이 같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게 얘네들 둘 다 같다고 하면 안 되겠다, 그치? 얘네들이 다 두뇌에 동일한 영역에서 뭐 처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왜 쾌락하고 고통이 어떻게 같은 데 처리가 되지? 뭐 이런 좀 궁금증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으네. 우리 신체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애쓰다 호미오스테이시스, 이거 뭐 좀 어려운 말인데 주석을 안 줬다는 거는 풀어주는 거잖아. 요거를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정의가 된대. 신체의 그 기능의 균형으로. 그렇구나. 그럼 호미오스테이시스는 신체 기능의 균형인 거구나. 그래서 약간 좀 생뚱맞은 것 같지만 보충 설명이 나온 거지. 그리고 호미오스테이시스는 항상성.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2학년 정도 되면 또 요즘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without the body's effective compensatory mechanism, 뭐 없이지 신체의 효과적인 뭔가 보상하는 기제 메커니즘 없이는 뭔가 이제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보상해주고 뭐 이런 거겠지. 그럼 또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보상 메커니즘이라는 게 잠재적인 하이하고 로우를 쿠션해 주는 거래. 그럼 동사자리잖아, 쿠션이. 그럼 뭐야? 완충해 주는 거지, 쿠션이니까. 충전재 완충. 그러니까 뭔가 되게 뭐 감정적으로 격하다든지 뭐 우울하다든지 뭐 이런 걸 완충해 주는 게 보상 기제라는 거래. 그래서 이런 게 효과적인 게 없으면 당연히 여기는 안 좋아야 되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없을 거다. be capable of, 생존할 수 없을 거다. 핵심만 좀 쫓아간 거지 뭐. 그럼 얘랑 합치면은 우리는 항상 신체 기능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균형을 잡으려고 얘랑 왔다 갔다 할 거 뭐 격동이 이럴 때 보상 기제가 있어가지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생존 불가다. 이걸 한글로 좀 적어볼게. 이건 1학년 거 아니거든? 2학년 거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 하여간 이게 우리가 어떤 신체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균형을 잡으려고 항상 하고,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게 어떤 이제 보상 기제라는 말보다는 완충이 좋겠다, 그지? 뭔가 뭐 격동, 신체 어떤 격동 이런 거를 완충을 해준다. 뭘 통해 가지고 보상 기제라는 걸 통해서 뭐 일단 이렇게 가야겠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하여간 뭐 균형을 잡고 그 다음에 뭔가 보상을 해가지고 균형을 계속 유지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가 됐니? 그래서 그걸 뭐 용어로 막 들이댄 거야. 그러면서도 약간 힌트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보상을 해준다라는 게 이게 이제 고통과 쾌락을 하이 앤 로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은 거, 너무 낮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쾌락과 고통은 동전의 두 면과 같다요. 그래서 동전의 이면, 두 면 비유를 한 거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be like. 걔네들은 함께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매우 서로한테 의존을 한대. 그리고 균형을 맞추고. 이게 하고 싶은 말이네. 그지? 얘네 둘은. 뭐 그러니까 동일한 부위에서 처리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비유한 다음에 if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주고 있어. 이걸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치? 네, 비유가 나왔으니까 중괄식으로. 네가 만약 상상을 해. 쾌락과 고통이 저울에 두 개 반대되는 지점에 있다라고 상상을 해요.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있어서 저울이 이렇게 있어. 이게 스케일이거든, 저울. 그럼 여기 이제 여기는 쾌락, 여기는 고통, 뭐 이렇게 있는 상태요. 뭐 이렇게 상상을 하면 너는 쉽게 이해할 텐데, as one or two points rises, 이 두 개의 지점 중 하나가 올라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한쪽이 올라갔는데 그럼 이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반드시 correspondingly, 그에 따라서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인 거 아니야? 그러면 봐봐. 이게 지금 균형 상태예요. 그럼 이게 불균형 상태. 근데 아까 우리는 신체는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결국 생존이 된다고 했었거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런 쪽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쾌락과 고통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모두는 들어봤어. 표현. No pain, no gain. 원래 이제 이게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개고생을 해 얻는 게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또 비유를 해서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르면 아마 진실이 있을 거래. 이 말들에.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no pain, no gain을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소재도 조금 바뀌긴 한 거예요. 그녀가 말하기를 우리의 시도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는 사실상 만들어 우리를 훨씬 더 많이 비참하게. 그러니까 뭔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더 고통스럽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지. 왜? This is because가 있으니까 이제 원인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필수 요소니까 뭐예요? 우리의 능력에 어떤 능력? 중립적인 상태, neutral state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니까. 그리고 고통은 허락을 한데 그게 다시 재설정하는 거지, 리셋하는 거지. 이건 인턴은 그때 다시 차례로 결과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스케일, 저울을 다시 밸런스, 균형으로.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볼게. 이게 이제 뭐 고통이고 쾌락이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이해가 되는데 쾌락이고 이제 고통이 있다 쳐. 이렇게 해서 불균형이 돼서 나는 쾌락 요거하고 좀 안 맞는데 좀 이해하기는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쾌락만을 너무 쫓은 거야. 쾌락이 완전 이렇게 심해지고 고통은 약해진 거다고. 그래서 이걸 계속 쫓아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불균형하게 되니까 사람이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균형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내를 해야지 균형 상태에 맞춰져서 괜찮다라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이 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인데 그걸 벗어나려고 요 상태로 그대로 되겠네. 이게 고통이 있는데 요거를 그냥 벗어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만 되니까 고통을 쾌락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가 되니까 불균형으로, 그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건 쾌락만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게 이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고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균형이 맞춰져서 우리가 평정심을 이루게 된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게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게 고통이 있어야지 쾌락이 있다 해서 개인은 이득보다는 해서 문맥상으로 해서는 쾌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건 하여간 공감은 되니? 이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요. 내가 이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통이 이제 공부요. 쾌락이 이제 폰 하는 거라고 칠게. 그러면 내가 이 공부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폰을 엄청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 균형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나는 생존할 수 없어. 그래서 균형 상태를 맞추려면 폰에 적당하게 공부 고통을 좀 줘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고. 얘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중간식으로 요 비유를 통해서 예시를 줬으니까 그 전에 여기는 도입 부분이고 주제음은 예시다. 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뭐 요거에 대해서 뭐 한 번 더 준 게 마지막에 인과관계를 줘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군 이렇게 맞춰도 되고 하여간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고. 딴 얘기 하다가 좀 1번을 볼게. 이거는 인터플레이는 상호작용이요? 다수의 감정의 상호작용? 항상성을 방해하는 그냥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주제는 뭐였어?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서로 균형이 맞아야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둘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
똑같은 거다 지금 그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고통 때문에 이로운 기능, 쾌락이 이로운 기능의 어떤 중단 방해. 둘은 양립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카운터 액션은 원래 이게 카운터액트가 대응하다거든. 대응하다. 카운터 액션은 대응이야. 제가 한번 따로 써야겠구나. 아, 이런 또 딴소리를 했어. 카운터 액트. 카운터가 동사로도 많이 쓰인다고. 뭔가에 대항하다라는 against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항해서 행동하다 해서 대응하다요. 대응. react는 반응이고 interact는 상호작용이고. 그래서 이제 대응이라고 해서 가면 좀 어색해. 그러니까 이 안정, 즉 항상성이었지? 유지를 함에 있어서 쾌락과 고통의 대응, 상응?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상쇄가 더 좋겠다. 그러니까 저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서는 상쇄, 옵셋이 더 좋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쾌락이 너무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페인이 와가지고 고통이 와가지고 0으로 만들어서 안정, 항상성을 유지시켜줘야 돼. 그 3번이 답이요.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이 서로 상반되는 감정의 과다한 흐름. 상반된 감정, 고통과 쾌락이 너무 과한 거야. 감정적인 불안을 유도하는. 그 다음에 5번은 무지,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거야. 필요의 무지,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지. 다른 감정들의 필요성에 대한 무지. 뭘 제외하고? 얘네들을 제외하고. 여기서 대는 그 뭐뭐를 제외한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풀로 쓰면은 other than 하거든. other than 뭐뭐 하면 뭐뭐를 제외하고 제외한이거든.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 빼고 다른 감정들도 필요한데 그걸 모른다는 얘기야. 선지도 조금 어렵네, 그지? 요 2학년 거기네. 그래서 한번 참고로 그냥 봐라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복습으로 기존에 했었던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은 다시 한번 쉽게 접근. 연결사는 완전 중요하잖아. 그지? 연결사를 통해 가지고 구조 파악을 해서 흐름 예상도 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보기 위함이고, 이건 처음에 얘기했었어. 역접 연결사가 초반 두세 번째 나올 때 주제문이고 중반 아래로 내려가면 대조다. 그지? 주제문이 아니다. 두 가지 개연성이 있었고, 그래서 요게 연결사 역접에 해당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고, 특히 연결사라는 개념은 접속 부사니까 뭐 이런 거 이제 모양을 보면 이런 느낌이요. 문장이 이렇게 있고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도우가 나와. 이 자리에 콤마가 있어. 근데 문장이 또 나오고, 다시 말하면 얘는 문법적 역할은 그냥 수식어일 뿐이야. 없어도 되는인데 얘가 내용적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 문장하고 요 문장을 연결을 내용적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의미적인 연결이라서 문법 용어 쓰지 않고 연결사라는 말 쓰는 거고, 문법 용어는 문장과 문장을 접속해 주는 접속 부사라는 개념이에요. 즉 얘는 접속사가 아니야. 그지? 얘는 그냥 내용상의 연결일 뿐이야. 그 동은 역접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특히 뭐 yet 같은 거, still 같은 거 들어가면 똑같이 그러나요? 콤마 찍고 문장이 새로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 콤마가 안 찍히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 됐어? 이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써놓은 게 그거란 말이야. 도구가 근데 부사절 접속사로 쓸 때는 있어. 이건 부사절 접속사야. 얘는 또 이렇게 문장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비록 주어가 동사하지만 그러나 동사다 해서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하고, 주어가 동사하지만 그러나 이거다 해서 여기가 요지가 되고 얘는 여기가 요지가 되고, 이 모양상의 차이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한글 써놓은 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전에 그거 부사절 올더부터 해서 while까지 비록 A하지만 그러나 B다. 전치사도 돼. 명사지 A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B다. 그 다음에 nevertheless, nonetheless도 똑같이 역접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인데 그냥 그러나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어. 하여간 뭔가 얘네들이 나오면 요게 있는 그 뒤 내용, 요 문장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내용적으로. 맞지? 그래서 밑에 한번 해볼게, 문제. 이거 기억나지 않아? 이건 안 바꿨고, 뒤쪽은. 요게 부정주어면은 동사를 부정하는 거지, 놀랄 사람이 없다요. 들어서, 대디아를.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지. 빈곤이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다. 만드는 경향이 있다. 뭐 창조한다는 거 만드는 거지. 빈곤, 스트레스. 당연하다요. 다시 말하면,
2006년에 스터디 인용. 그럼 당연히 이 인용 뭐가 나와야 돼? 빈곤이 스트레스를 만든다. 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이게 실전적인 상황이야.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남는 거는 아, 빈곤은 스트레스지. 이렇게. 지금 주제 제목 요지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굳이 볼 이유는 없잖아. 볼 얘기 제목. 그 얘기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그러면은 첫 문장이 주제문이 돼야 되는 거잖아. 예시가 나왔으니까 인용에다가. 맞지? 그런데 여기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당연하다라고 했잖아. 당연한 얘기를 이 사람이 하겠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그지? 그리고 이제 훑어봐야 되잖아. 여기 역적. 그래, 흐름 바뀔 거지. 그래서 예시 직접 문장이 주제문이 안 되는 케이스네, 이게 바로. 그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 주제 제목이라면 이렇게 보고 오케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부유한 경제, 잘 사는 나라, 빈곤하지 않은 얘네들도 그들 자신의 구별되는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빈곤하지 않은데 스트레스가 있다고가 된 거고, 핵심은 타임 프레셔, 시간의 압박이다 한 다음에 또 뭐가 나와? 또 연구 인용. 그래서 주제문은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논리적으로 좋은 사고방식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 훑어보는데 이거 벗이 있으면 이제 읽어주긴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벗은 at the same time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 있고,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잖아. 얘는 보통 대조야, 대조. 열거도 되긴 하지.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차이 나는 걸 보통 많이 얘기하고, 이 경우에 사실 이걸 안 봐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야, 역적으로 바꿨는데 또 바꾼다고? 그럼 하나에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또 바꿀 수는 없어. 그냥 저건 대조겠군. 중간 이해하니까 또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마지막에 in effect. 얘는 역할이 뭐요? 얘 in fact랑 같은 애잖아. 강조라고 같은 말 두 번 하기. 그래서 뭐 흐름이 안 바뀌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시간 압박이라고 하는 스트레스가 있다. 자, 1번은 왜 심지어 부유한 국가들도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이유. 괜찮지? 시간 압박이요. 그 다음에 2번은 빈곤의 덫을 탈출하는 길을 찾아서 인서치 오브 시간 관리, 그다음 뭐 스트레스가 인간의 신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요 사운드 마인드는 건전한 정신이지. 건전한 정신이 인생이라는 게임을 이긴다. 이거 하나의 단어야. 인생을 경기에 비유할 때 하는 말. 그래서 뭐 답은 어렵지 않게 1번이 된 걸로. 네? 됐어? 그래서 일단 여기가 아니요, 넘기지 말아봐. 이거 볼 수 있어. 이거 빠르게 몇 개만 볼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요거를 볼게. 연구가 얘기했는데 내용상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 찾아냈다. 누군가가 더 부유하고 보다 산업화된 국가들은 삶의 더 빠른 속도를 가졌어. 그래서 그거는 이끌어 더 높은, 요게 삶의 수준이요? 생활 수준. 스탠다드 오브 리빙 한 단어, 이게 생활 수준. 잘 사니까 생활 수준이 높았대. 자, 그런데 동시에 저게 빠른 삶의 속도는 부었어. 인구가 느끼게 오형식이지? 동사, 명사, 아니지? 리브니까. 얘가 어떤 상태에 느끼냐면 지속적인 긴급한 느낌. 그러니까 되게 막 빨리빨리 긴급하다. 뭐뿐만 아니라 심장의 질병에 취약한 거지. 비프론트한 뭐뭐 하기 쉽다. 뭐뭐에 취약하다. 뭐 안 좋은 거 나온 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여기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건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뭐 긴급함 느끼고 뭐 질병 걸리고 그런 거 안 좋은 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얘를 대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같은 말 두 번 하기라고 했잖아. in effect. 사실 빠른 속도의 생산성, 빠른 속도의 삶, 얘는 만들어 부를 플러스 돈 버는 거지. 그러나 이거 대역적 하나 더 있잖아. 이거 대조야, 대조. 그건 또한 이끌어 사람들이 느끼게
시간이 풀 빈곤하다는 게 시간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지. 뭐 걔네들이 뭐 즐길 시간 없고. 그럼 이것도 잘 보면 얘를 기준으로 앞뒤가 같다라고 좀 전에 했었잖아. 그러면 이게 빠른 삶의 속도라고 하는 게 이거 빠른 삶의 속도로 인한 생산성이고,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게 부유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긴급한 뭐 이런 거 심장병 걸리는 게 뭐 하여간 안 좋은 거니까 긍부정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똑같이 구조로 이어지잖아. 이런 것까지 좀 봐줘야 된다. 됐어? 여기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 볼게. 다음 페이지로 가봐. 두 번째는 이제 역접하고 달리 대조인데, 우리 좀 전에 여기서 본 대조 요거 얘기하는 거지? 서로 다른 거. 그래서 대조의 전개 방식은 뭐였어? 일단 그거였잖아. 처음에 A하고 B가 이렇게 나오고 얘나 얘랑 다르다라고 이제 대조를 줘. 그지? 다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A가 이러이러한데, 그 다음에 여기 대조의 연결사를 준 다음에 반면에 B는 이래. 대조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차이라고 할게. 미안해. 여기는 뭐 둘이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 그지? 하여간 뭐 단락이 그래서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얘가 주제문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얘가 요지가 되지. 이렇게 되면은. 뭐 A와 B가 다르다. A는 이렇고 반면에 B는 이래. 이렇게 되면 가장 뭐 대표적인 게 on the other hand 이런 거잖아. 자, 그런데 이 경우에 필자 생각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마지막에 이쪽 파트에. 그래서 내 생각에는 B가 더 좋다고 생각해? 또는 A가 더 좋다고 생각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조의 전개 방식은 경우의 수가 요거랑 두 가지가 있지. 주제문을 찾는데. 그러면은 이 대조다 싶으면은 뭐랑 비교하는지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마지막만 확인해 보면 주제 제목 요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요런 느낌이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전후 내용을 포괄하는 거 유지가 된다 라는 게 이제 이거 1번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A와 B의 차이야. 이거는 A와 B의 차이. 그 다음에 후반부 내용이 유지가 된다는 게 이거야. 두 번째, 마지막에 여기 요지 나오는 거. 무조건 대조는 마지막에 필자 생각이 나와야 되거든. 물론 뭐 처음에 주고 대조를 할 수도 있겠지, 예시로. 이제 그건 또 다른 경우 아니야. 처음에 주제문을 주고 예시로 대조를 준 거는, 그거는 뭐 주제문, 보충 설명, 예시 그 구조니까 좀 다르지. 그 다음에 요거 다 반면에라고 해석되는 거. 대조, 반면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랄까? 컨버스는 언더 컨트롤. 이것도 뭐 완전 반대되게 상반이라고 그래. 180도 완전 다르게. 그러니까 크게 다르진 않고, contrary to도 그 상반되게 대신에 오히려인데, 요게 이제 구조가 조금 다른데 쓰이는 상황이 contrary to는 전치사 to거든. A하고 뒤에 문장 뭐 이런 식이요. A하고는 완전 반대되게 이렇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즘 대세 트렌드, 작년부터 트렌드. 앞에가 부정의 표현이 내용적으로든 뭐 어휘적으로 뭐 이런 게 나오든 간에 이런 거 나온 다음에 대신에 뭐가 아니다. 대신에 오히려 rather 이렇게 나오는 경우, 여기가 문장 삽입으로 중요하다는 것도 있었지만 보통 여기가 대조라도 여기는 요지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었었잖아. 그래서 항상 이거 부정과 이거 연결되는 거, 이 자리 얘기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밑에 문제를 또 빠르게 해봐. 이거. 자, 뭐 또 볼게. 자, 두 사람이 정직하고 개방된 대화에 참여할 때, 정직한 대화할 때, 내려서 뭔가 있다잖아. 뒤로 그리고 앞으로 가는 정보의 흐름이 있다. 즉 원활한 흐름이 있다고 다시 얘기하죠. 그거는 원활한 교환, 즉 정보의 교환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사람이 since because겠지? 자신들의 과거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게 드로우원이 원래 이제 이끌어내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여기서 뭐 의존하다, depend on 원래 사전적 의미는
그 교환, 정보 교환의 속도, 즉 대화의 속도는 기억만큼 빠르다. 이렇게 한번 끊어줄게. 그러니까 이게 정직한 대화를 할 때는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니까 생각나는 속도하고 대화의 속도가 똑같다. 지금 그런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조 연결사 줬지? 반면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그래서 이거 딱 보는 순간 요것도 있었지만 이게 정직한 대화, 거짓말, 반대 개념 이렇게 하나 나오고, 걔네들의 반응이 비교한 거잖아. 더 느리다는 거는 뭐하고 비교해서 더 느린 거요? 이거 정직한 대화하고 비교해서 더 느린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유도 나오지? 두뇌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니까. 어떤 시간? 새로운 발명의 세부사항을 처리할. 근데 이게 실제 발명이 아니지. 이게 거짓말이지. 뭐보다? 저장된 사실을 상기, 즉 기억하는 것보다. 그래서 요것도 보는 순간 이거 지금 요거가 위에서 과거의 경험에, 개인적 경험에 의존한다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거는 반대는 아니지? 같은 거지? 요거 이렇게 표현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 얘는 거짓말 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요게 요거잖아. 항상 그 인벤트는 없었던 거 처음 만들어내는 게 인벤트고 크리에이션이니까, 그래서 이제 발명품이 아니야. 이제 발명한 거라는 게 이제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요거에 해당돼. 둘이 저렇게 다르다거든. 정확하게 다르다잖아. 뭐가 다른 거야? 대화의 속도가 다른 거지. 거짓말하고 정직한 대화하고.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 보면 명령문 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여기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 얼마 안 되니까 계속 이어나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time is everything, 시간, 타이밍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게, 대화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요거에 비춰봤을 때 너는 시간의 렉, 지체를 알아차릴 거다. 네가 대화를 할 때, 누군가와 대화를 가질 때 어떤 걔네들이 가면서가 대화를 하면서 메이크업이 꾸며내다지, 뭔가 말을 꾸며내는, 이것도 거짓말 한다는 얘기야. 거짓말하는. 그래서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명령문을 줬잖아. 뭐 사실 이게 주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일단 뭐 나름 의미가 있는 거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잊지 말아라. 상대방이 너의 바디랭귀지를 읽고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방은 문맥상 거짓말장이에요. 또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너의 신체 반응을 확인해 보는 거지. 네가 안 믿는 것 같아. 갸우뚱하고 있으면은 얘가 안 믿는데 알아차린다는 거 아니야? 그래 네가 걔네 이야기를 불신하는 거지.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걔네들은 또 멈춰야 돼. 그 정보를 처리하고 추가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즉 대화의 속도가 더 느려진다는 얘기지. 자꾸 그지? 그래서 보통 대답이 바로 안 나오면 거짓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거인 거잖아. 그치? 그거라고.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이게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대조에 연결해서 썼지만 얘가 이제 주제문이 돼서 요 문장 있지? 요 문장 흉악표현하면 인과관계가 있고 뭐 역접의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면 돼. 이게 또 이런 역할도 있을 수는 있어. 대조의 연결사지만 역접의 역할을 한 걸로. 그래서 요 문장이 주제문이야.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거짓말할 때는 대화의 속도가 느려진다. 뭐 그게 주제요. 그래서 1번은 주제니까 delayed response에서 sign of lying. 저게 답이지? 거짓말의 징후로서 지연된 반응. 그다음 뭐 2번은 뭐 그 청자가 말을 하게 장려하는 방법들이, 듣는 사람의 말 좀 할 수 있도록 시키는 방법. 4번은 유용한 정보 찾는 데 어려움. 5번은 와일라인은 선의의 거짓말, 나온 적이 없고. 그 다음에 5번은 공유된 경험, 그냥 아니잖아. 그래서 1번이 답인 걸로. 얘는 요 문장의 주제문이요.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다시 생각해보고, 저건 잘 나오거든. 메이크업. 그 메이크업은 여기 강조하는 거 완전이라고 우리말을 해석을 하면 돼. 업은 미로 아닌 완전이니까. 첫 번째가 구성하다요. 부분품이 전체를 완전히 만들어내다, 구성하다. 그 다음 저기 나온 것처럼 꾸며내다. 꾸며내다, 뭐 날조하다.
조금 더 나가면 이게 화장하다도 돼. 사람의 얼굴을 새롭게 만들어주거든. 이렇게 화장하다. 그 메이크업 한다는 그 메이크업이야. 세 번째는 부족한 걸 또 채워주는 걸로 보강하다라는 뜻도 돼. 약간 좀 이해를 해주면 돼. 뭔가 부분이 전체를 완전히 만들어주다, 구성하다. 그래서 메이크업이 구성이라는 명사도 돼. 그러니까 구성, 성분, 요소 이런 거 할 때. 피지컬 메이크업, 물리적인 구성,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되니? 메이크업 많이 나오니까 원래 뜻을 좀 가지고, 쉬운 단어 뜻을 가지고 한 번만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대입을 해보면 돼. 요거 가장 많이 나온 거 이거 임팩트거든. 이거만 좀 조심해주면 돼. 뭐 사실 여기까지는 같은 말이야. 요거는 우리말로는 사실 뭐이고 사실상 실제로 인디드는 정말로 우리말 해석은 그런데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라 얘가 나오면 일단 앞뒤가 같은 말이고 표현이 다르다 하지만 의미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 쓰냐면 필자가 내가 뭐 개 좋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임팩트를 딱 쓰고 너 고양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은 야 개랑 고양이 다른 건데 뭔가 같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를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봐주란 얘기야. 독해할 때, 그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요쪽이야. 요게 지금 앞뒤가 같은 거. 그러니까 뭐 A라고 하는 거랑 예를 들어서 뭐 인팩트가 있으면 B라고 하는 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역시 이것도 이제 강조의 연결사지. 이거는 뭐 분명히 뭐 이렇게 클리얼리 뭐 분명히 확실히 무엇보다도 특히 해석은 뭐 좀씩 다르긴 한데 역할은 똑같아. 다 강조하는 거. 이것도 역시 이 자리에 오면은 같은 말 두 번 하기.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했었지. Needless to say랑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어요. 이것도 분명히. 하여간 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빈도상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요. A라고 얘기를 딱 써놨는데 여기다가 in fact를 썼어. B라고 써있거든. 개하고 고양이야. 그런데 얘는 이거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경우요. 그래서 일단 독해를 할 때 보통 이걸 활용하는 단서 중에 하나는 내용 파악에 의해서 여기가 좀 어려운 말을 썼어. 해석도 잘하는데 여기 좀 깔끔하게 쉽게 줬어. 오, 이게 지금 이거였어? 이렇게 보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또 특이하게 A라고 했는데 여기는 인팩트를 다 썼어요. 여기도 이제 모양은 다를 거예요. B. 근데 이거는 얘가 역할이 however 그러나 역접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얘랑 반대되는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위에 거랑 상반된 얘기야. 역할이 특이하게.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좋은 거는 어떻게 구별을 하는 건가요?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 해석을 해서 구해야 되는데 일단 요게 대부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요거는 어떤 경우에 문제풀이하고 직결되는 경우는 100% 이거다. 그래서 빈칸 추론 같은 거에서 예를 들어서 인팩트하고 빈칸이 이렇게 있다면 요거야 같은 내용. 요게 지금 여기다 한 번 더 쓴 거지. 표현을 바꿔야 되겠지. 그리고 글 순서 같은 거 제시문을 주고 뭐 여기 A가 뭐라고 있고 뭐 B가 있고 A, B, C 맞추는 거 했잖아. 근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인팩트가 있어.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할까? 좀 더 시각화하기 좋게 해서 여기가 뭐 A라고 해. A, B 여기 뭐 사과 이렇게 했다 치자고. 그럼 여기가 사과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야 될 얘기가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문제풀이 직결이라는 거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문제풀이 직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건 완전 거짓말이야. 완전 오해야. 뭐 이럴 때 그럼 그러나가 되는 거잖아. 이걸 문맥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거는 얘는 문맥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문맥을 활용을 해야 돼. 됐어? 그리고 상반된 기능 두 가지가 있다. 하여간 이건 두 개 다 해볼 거거든? 이거 쓴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한번 하나씩 해보면 돼. 일단 뭐. 위에 걸 먼저 하나 해볼게.
글은 짧으니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사람들이 도시 발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요건 나름 중요한 거잖아. 부정어를 강조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면 여기 도치가 이란다 이거잖아. 의문문의 형태 있잖아. 해석할 때는 뭐 그냥 부정어로 하면 되니까 걔네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잖아. 자, 걔네가 도시 발달 생각할 때 뭘 생각을 안 하냐면은 수직 수송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수직 수송이 뭐야? 일단 이런 상태고, 인팩트 나왔네. 매일매일 more than 7 billion elevator journey. 그러니까 여기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엘리베이터 얘기하는구나. 엘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엄청 많은 엘리베이터 운행이 되겠지? 여행이라고 해도 이동,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거 운행이 취해진다. 큰 몸 건물에서 전 세계에서야.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 둘 중에 뭔지. 같은 건가? 일단 인팩트가 중요한 거잖아. 이것도 했을 때 여기가 중요한 거였잖아. 그지? 이것도 역적으로 해도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엘베가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다는 거거든? 왜냐면 겁나 많이 엘베를 쓰니까. 근데 앞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엘베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했잖아. 그래서 얘는 역접의 역할을 하는 거야. however.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엘베인데 차이가 있는 게 생각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여기는 세계적으로 저렇게나 많은 엘베 이동이 운행이 이루어지니까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가 되는 거지. 사실 통념진실이라고 봐도 돼.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의 성격을 일단 갖추긴 한 거야. 엘베 중요하다는 얘기 같은데 그걸 어쨌다고 하냐. 그래서 더 가야 돼. 그래서 효율적인 수직 수송, 그러니까 좋은 엘리베이터는 좋은 엘리베이터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킬 수가 있대. 만들 점점 더 큰 고층 건물, 스카이스크래퍼 마천루라고 하는 고층 건물이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 듣보자 민용. 아, 이게 주제문이었고, 그래서 이 문장이 주제문인 거지. 토픽 센텐스는 이 세 번째 문장. 다시 말하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게 고층 건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밑에 보면 엘베가 건물을 하늘에 더 가깝게 데려다 준다. 가능한 것도 같아. 네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뷰가 더 좋다. 그냥 아니고 어떻게 엘리베이터 건축을 더 싸고 빠르게 할 수 있냐.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고대 현대도시 그냥 아니고 여기는 엘베 자체가 안 나왔잖아. 1번이 답인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역접의 역할을 하는 거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시라고 또 예시도 있는데, 뭐 고층 건물이라는 게 그 가능할 이유가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나와서 어렵진 않아. 이거는 그 밑에 걸 해볼게. 일단 여기까지가 주어지. 판매라는 아이디어네. 동격에 판매라는 아이디어에 있어서 주요 철학적 변화가 왔다. 동사고, 언제 이 산업사회가 보다 부유해졌을 때, 보다 경쟁적이고 보다 지리적으로 확산된 거지. 스프레드가 퍼진 거니까 요 시기에. 그럼 뭐 문장이 길으니까 이런 걸 또 줄여서 생각해 봐야 돼. 판매라는 개념의 변화가 발생한 거야. 뭐 철학적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언제 저 산업사회가 뭐 잘 살고 경쟁적이고 뭐 그렇게 막 확산되고 이랬을 때래. 일단 주제만 나온 상태지. 그래서 요 어휘 문제는 학교 시험도 그렇지만 항상 반대말이 있는 게 답이 되는 거잖아. 그럼 사실 여기에서는 요 느낌적 느낌으로 볼 때 3번, 4번 정도가 가장 적합해. 물론 이제 이것도 반대말이 있지. 더 먼 관계, 가까운 관계가 있지만 보통 잘 쓰는 먼 관계일수록 이것도 잘 뭐 어색하기도 할 거고, 이게 필수적이다 하면 되게 하찮다, 뭐 이런 insignificant 이런 게 나온 거고, 이것도 충족을 시키는 거니까 충족시키 하는 거는 뭐 무시하고 이런 거니까 사실 이런 거는 거의 반대말이 있긴 하지만 거의 잘 안 쓰는 거기 때문에 3, 4번이 될 확률이 높아. 하여간 반대말 생각해보면서 가면 돼. 그래서 이게 강제를 했는데 앞에 저 판매 개념의 변화가 사업체로 하여금 뭔가 발달을 시키도록
이 고객하고의 가까운 관계야. 그럼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저기 이제 근거가 없어서 저기 뭔 상관? 이렇게 된 상태고, 그거 인턴 다시 결과적으로 만들었어. 위치는 안 보자. 저 관계 가깝게 하는 거겠지? 사업자가 깨닫게 만들었는데 뭘 깨달았냐면은 충분하지가 않다 하는 게,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게 저렴한 가격이지 합리적인 가격, reasonable price,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돼? affordable price, 그지? 합리적 가격, 싼 가격을 얘기하는 거였어.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게 판매라는 개념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판매라는 개념의 변화가 이런 이제 고객과의 뭐 친밀한 관계라는 걸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고, 또 이게 뭐까지 간 상태야? 얘가 이게 양질의 저가의 제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요것만 좀 다시 봐도 요 인과관계가 있어. 그거 이제 저걸로 보기 어려우니까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질의 저가의 제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게, 그게 지금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는 아닐까? 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이거는 내가 고객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안 가져도 싸게 잘 하기만 하면 팔리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단서가 있긴 있어.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긴 할 텐데. 결정적 단서는 이거지. 이게 이제 문제 직결이라는 개념이야. 임팩트가 나왔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임팩트가 있었다? 이렇게 이것도 도식화해서 볼게. 임팩트. 사실 똑같이 되게 필수적이래.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지. 똑같이 에센셜하다는 게. 제품을 전달하는 게, 제품 제공하는 거겠지.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제품.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한 번 해결이 되는 거야.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 왜 싸고 좋다고 팔리지 않아. 원하는 제품. 원하는 제품 하려면 어떻게? 고객과의 또 친밀한 관계가 유지가 돼야, 의사소통이 돼야 고객님이 원하는 제품 알 거 아니냐? 시장 조사든. 그러니까 여기는 한꺼번에 맞춘 거야. 요걸 통해 가지고. 이해되니? 이거? 임팩트가 그래서 요거 역할이 있는 거야. 이걸 써먹은 거야, 저걸. 됐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이런 거 맞는 걸 찾아서 했으니까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익혀라 이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헨리포드 자동차라는 예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이 문장의 주제문이 맞아요. 이게 주제문이 됐어. 임팩트는 뭐 대부분 같은 말 두 번 하는 경우는 중요하니까 두 번 하는 거야. 주제문이거든. 주제문은 저게 형광펜 해주면 되겠고, 여태까지 다 맞아? 그러니까 저때 당시 저 사람 이제 최초의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잖아. 헨리포드가 한 가지 색깔을 만들었다네. 검은색. 1908년이니까.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건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다. 특히 조심해줘야 되는 건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원문이 이거였었으면 학교 시험 할 때는 이걸 딱 빼면 틀리는 건데, 여기 이렇게 impossible 하면은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부정 있는 거 특히 이 어휘에서 진짜 조심해야 돼. 뭐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해주겠지. 그럼 여기는 이게 벗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했지만 지금 불가능하다. 시대로 과거 현대로 바뀌었으니까 뭐 괜찮을 것 같거든. 근데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야, 차를 검은색 하나만 팔면 사겠어? 그게 그지? 다른 색깔 흰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현대 사회의 근대화라고 하는 거는 마케팅 혁명을 이끌었다. 어떤 혁명이냐면 관점을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현대고 한 가지 색깔로 안 되는 현대. 생산이 그거 자체의 수요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만들면 팔린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고객, 그리고 욕구인데 그 고객의 다양하고 종종 복잡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욕구, 이게 사업에 초점이 됐다는 거는 현대잖아.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 그 여기도 한 가지 색은 안 된다고 하니까 다양한 색깔 욕구 충족을 시키는 게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이 4번이 된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는 지금 언제 얘기하는 거?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 요거는 정확하게 요 부분 있잖아.
이렇게 질 좋고 값싸면 알아서 팔릴 거다라는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건 참 놀라운 거 아니야? 요즘 같으면, 그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옛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런 생각을 강화시켰다기보다는 약화시켰다라고 하고, 약화도 좀 그래.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냥 파괴했다. destroy나 이렇게 destroyed,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없애버렸다, 뭐 제거했다, 이런 반대에 되는 개념이 들어야 돼. 강화의 반대. 목적어까지만 한 상태였어. 보호는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잖아. 이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보호가 나오는 케이스.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목적어 보호는 2형식 5형식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호는 항상 내용상 같은 애 이퀄이 있어야 되잖아. 얘는 주어랑 같아야 되고 얘는 목적어랑 같아야 되고 뭐 이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뭐예요? 형용사 그리고 명사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가 이 동사가 무슨 단어인지 몰라도 동사가 나온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보어이어야 하니까 그냥 이렇게 내용을 이퀄 맞춰가지고 그냥 해석하면 돼. 얘는 뭐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였어. 근데 이제 명사가 나올 때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 목적어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게 요 동사 보호를 이 형식으로 쓰는 동사가 세 가지를 기억을 해라 라는 게 비동사랑 같이 쓰일 수 있는 게 keep, remain, lie, stay, stand. 그래서 왜 stand up 하면 일어나라지만 stand하고 뭐 형용사가 나오면은 어떤 상태다라는 거지. 뭐 말은 뭐 좀 어색하긴 한데 해피를 써도 돼. 뭐 얘를 이건 지울 건데 he stand happy 하면 행복하다요. 서 있다가 아니라. 근데 그렇게 잘 안 쓰지. 어색한데 예를 들어서 he stands still 하면 걔가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he is still로 가야 돼. 정지해 있다. 이렇게 얘가 still 하구나. 동사니까 equal이구나.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become이랑 같은 게 왜 get하고 grow. 얘네들 이제 get하고 grow는 become하고 달리 형용사만 와야지. 명사가 오면 또 뜻이 달라지는 거잖아. get 다음에 명사는 얻다고 grow 다음 명사는 기르다 재배하다. 마지막이 감각동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형식 동사는 얘네 세 번째 범주였었고 이건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명사 같은 경우에 뭐가 있어? 명사 구, 명사절, 즉 투부정사, 동명사, 뭐 대절, 왓절, 외덜절, 의문사절 다 쓰이는 거고 형용사는 뭐가 포함돼? 분사가 포함되지. ing, pp, interesting, interested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 형식을 먼저 볼게. 이건 이따가 5형식 보고 이 예문이 이거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비동사를 기준으로 요게 이제 보호가 되는 거지. 그럼 앞에 게 이거다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뭐 앞에는 그냥 패스. the only way 요게 주어 아니야? 뭐 수식어가 좀 있어. 진정으로 만족이 될 유일한 방법은 하는 것이다지.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삽입 들어갔지?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동사하면 삽입 이렇게 없애면 돼. What is great word? 네가 믿기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다. 만족을 하려면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절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한 내년 정도 뭐 내후년 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비동사가 이렇게 있어. 앞에가 뭐 이런 식의 느낌을 한 3줄 정도 있고 뒤가 또 한 2줄 정도 있을 때는 얘를 딱 기준점 딱 잡을 수 있으면 그냥 단독으로 별도의 문장처럼 읽은 다음에 얘가 지금 얘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면 돼. 하여간 비동사는 무조건 이퀄이야. 앞뒤 내용을 연결해 주는 거야. 자, 그런데 오른쪽에 뭐 혼동주의라는 걸 보면 똑같은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지만 얘는 지금 이제 뭐 저기 이렇게 이퀄이라고 얘는 이퀄이 안 될 거란 말이야. 얘랑 얘는 딱 기준으로 이퀄이 안 돼. 그럼 이때는 장관은 발표하는 것이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을 비투부정사라고 해서 뭐뭐 할 예정이다. 또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 된다. 의무지. 의무, 의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의도는 이제 if절 썼을 때 뭐뭐 하려면 이런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비투부정사라는 건데 저거는 문맥으로 가야 돼.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요거 하면은
주제문이 되지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장관은 뭐 emergency plan 뭐 비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이가 있으니까 구분 좀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리더십은 역시 getting 시키는 것이다요. 누군가가 뭔가 하도록 그들 리더요. 리더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뭐하기 위해서 이거는 또 뭐하기 투부정사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역시 리더요. 리더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보어지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남시켜서 하는 거다 이런 개념인데 역시 이것도 똑같은 모양인데 차이는 이것도 해석이거든. 이거는 진행시제요. 리더십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지 getting harder. 왜냐면 혁신의 속도 전 산업군에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혼돈주의랑 비교하면서 보면 돼. 저거는 이제 해석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행시제 또는 비투부정사 이런 거 사용되니까 됐어? 여기? 녹여놓고 그 정도 보면 되겠다. 다음 페이지는 다 봐야 돼. 왜냐면 이제 이 구보어 말고 절보어가 하나씩 다 들어있기 때문에 대표 샘플 하나씩은 봐야지. 요거는 이제 그 비동사가 있어. 대절 비동사예요. 그지? 그럼 이제 얘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건 생략을 못해요. 근데 이제 가끔 또 독해는 하다 보면 생략되는 게 있더라고. 근데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동사 다음에 whether이야. 그럼 주어는 주어가 동사하는지 아닌지 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비동사 다음에 what절이야. 그럼 주어는 주어 동사하는 것이다지. 이걸 볼게. 현재는 우리의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이다요. 이건 것이지 것. 관계대명사.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숙고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동안에 현재가 막 지나간다는 얘기야? 현재에 집중하세요. 현재가 중요해요. 이거지. 그 다음 요거. 이건 이번에 시험에 봤던 거잖아. 이렇게 all you have to do is에서 do의 목적 없는 관계사절 뭐 what이 나와도 되고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요 보어를 원형 부정사를 써서 원형으로 써도 되는 wait and see 동사 원형을 써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틀릴 수가 없는 거잖아. to wait을 써도 되고 그냥 wait을 써도 되고 보통 이렇게 더 많이 쓴다 이거 아니야? 환자가 수술해서 회복할 때까지 all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그냥 지켜보는 거지. 기다리고 본다는 게 지켜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됐지? 그 위에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저기 하나씩 비교하면서 보면 돼. 괄호를 묶어놨지 니네 거 미리.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한번 가봐. 여기도 하나만 더 볼게.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관계대명사절인데 do의 목적어 이게 to do여야 돼 무조건. 그럼 이 보어가 이거야 이거 원형 괜찮은 거야. 왜 이자고 메이킹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게 원형 부정사라고. 그럼 새로운 시장이 하고 싶은 첫 번째 것은 이다. 어떻게? 도시를 관광 명소로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데서 관계사절이고. 오케이 요거.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 있어. What you can do is 역시도 여기도 to write down 이렇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이것도 되는 거. 그러니까 또 공통점은 do의 목적 없다는 거 아니야? 세 개 정도 보면 되겠지? 아, 저 패턴 자체는 저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꾸 물어보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 원형 써도 되나요? 이게 원래 이거라고. 그지? 그 다음에 82번은 이제 형용사로 넘어왔어. 이제 명사가 끝나고 keep ing 이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면 이 뜻이 뭔지 잘 몰라도 내가 지금 crying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물론 이제 keep ing 정도는 알지만 그거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는데 형용사가 나왔어. ed나 ing 형용사요. 그럼 다른 것들이 other things가 unnoticed 되고 unattended 되는 눈에 띄지 않고
관심, 주목을 끌지 않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거 become이 더 좋긴 한데, 뭐, a라고 바꿔도 크게, 뭐, 해석상으로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오케이? 요렇게 품사를 구분할 수 있다고, 요거는. 그래서 저거는 중요해. 지금 요거는 해석할 때 그렇게 써먹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보다 보면, 내가 안 봤던 표현인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다음 페이지로 가봐. 이제 목적격 보호로 넘어왔어. 그러면 여기 목적격 보호에 나오는 요 C 요것도 똑같이 여기 형, 명 둘 다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 원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주어 동사하고 명사가 나왔는데 형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요. 그지? 그녀는 만들었어 나를 행복하게. 계속 그거. 자, 그런데 주어 동사하고 명명 나올 때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 이게 이퀄이면 얘를 이거라고 동사하다가 되지만 이퀄이 아니면 얘에게 이것을 뭐뭐 하다라는 사역동사잖아. 사역식은 뭐 해석으로 푸는 거 있지만 보통 이제 이때 이렇게 되는 경우는 또 많은 경우가 뭐 call 있잖아. 뭐 refer to 뭐 이런 거 부르다 하고 consider 생각하다 고려하다 요 정도만 일단 생각해놔도 돼. 그러니까 refer to도 뭐 빼도 돼. call consider 정도만 생각해도 되겠다. A를 B라고 부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오형식에서 왜 그거 주어가 있고 동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잖아. 목조가 있는데 여기에 준동사 나오는 것. 원형 부정사, ing, 투부정사, 과거분사 PP. 이거, 그치?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주수관계가 성립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요거 세 개는 능동, 얘는 PP는 수동, 뭐와의 관계가 유수수관계가 주어가 동사다 얘가 이거 하는 거고 주어가 동사 얘가 이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에 따라 모양이 달라져서 해부메이크를 막 썼던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요거? 그러니까 주수관계 이게 서술형 있는 학교는 서술형은 항상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능수동 구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됐지? 그래서 예문으로 한번 볼게. 예문으로 여기 보면은 요거 예상하다 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니까 주어처럼 동사처럼 제일 중요한 얘기야. 해석적으로 문법도 중요하긴 하겠죠. have, make, let 원형 지각동사 원형 ing 기타 등등 투부정사 그거 이걸 해석도 해볼게. 화가들은 기대할 수 없다. 감상자들이 감상 또는 진가를 인식하는 걸 이해하다라고 해도 돼. 이해하는 것도 되고 걔네 작품을. 그러니까 화가들은 그 감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작품을 이해할 거다라고 또는 완전 이해할 거다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또는 감상할 거다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감상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다. 뭘 가지고 정확하게 동일한 인식과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인식과 감정? 그들의 창작물 안에 들어간 다시 말하면 화가도 뭐 작곡가도 자기들의 감정을 저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는 건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창작자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는 없을 거다라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걸 화가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거야. 그래서 하나 좀 덧붙이자면 요거 소재 관련돼 가지고 위대한 예술작품 그림 같은 경우에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보는 순간 감정 확 다가온다는 거고 이 그림은요 이걸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면 일단 아니라는 거지. 그지? 직관적이어야 된대. 위대한 작품. 그래서 모나리자 같은 걸 보면 바로 느껴진다는 거 아니냐? 느껴지니? 나는 잘 모르겠던데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볼케닉 액티비티 화산 활동은 초래했다. 섬이 가라앉도록이고 중간에 이런 거 좀 들어갈 수도 있다. 삽입은 항상 들어가요. 수식어. 북바다잖아? 북쪽에 있는 바다 대양인가 보지? 가라앉았어요. 파도 아래로 완전히.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산이 뭐 이렇게 섬이 가라앉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생존자들, 얘네들은 또 다른 거처를 차지하면서 다른 곳에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준동사도 똑같아. 준동사도 동사니까 오형식을 또 쓸 수 있어. 준동사에서.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쉬운 방법 그 시작을 할
아이들에게 책임을 가르치는 것을. 요까지. 이것도 왜 준동사 다음에 명사 두 개가 나왔는데 얘랑 같지 않을까. 애들한테 이거를 가르치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책임을 가르치는 걸 시작하기 좋은 방법, 쉬운 방법 뭐냐면 또 준동사야. 요거 having. 그 다음에 목적어고 사역동사라고 해서 시키다 만들고 동사 원형 나오는 거잖아. 뭐뭐 함으로써이다. 아이들이 그들의 물건을 청소하도록 시킴으로써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준동사도 똑같이 오형식 그대로 쓸 수 있다가 되고. 그 다음으로 가볼게. ing 쓰는 경우는 좀 더 동작을 강조하는 거잖아. 이게 똑같이 이제 지각동사인데 벨이 울리는 걸 들었다, 벨이 울리는 걸 들었다 해서 그 차이는 막 벨이 막 울리고 있는 걸 들은 거고 이거는 그냥 벨이 울리는 걸 들었다고 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를 볼게. 여기 좀 해석이 좀 까다롭거든? 직역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 그 사람들을 대해라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지? 그들이 이거인 것처럼인데 여기서 한번 끊을게. 요 out는 should로 이해하면 돼. 이게 같은 말이니까. 그럼 그들이 이다잖아? 이어야만 하는 것인 것처럼이야. 요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해석지는 그렇게 안 나와 있었거든. 그들이 마땅히 뭐 대접받아야 될 존재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다잖아, 비동사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어야만 하는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대인은 중복이니까 한 번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들이 딱 마땅히 그런 상태다라고 대접받아야 되는 그 상태로 대접을 해라. 명령문답 엔드. 그러면 너는 도와주는 거다. 그들이 되는 것이. What they are capable of being. 이거 할 수 있다 그거잖아. 그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뭐 존중을 좀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최대한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일 거고. 수동도 봐야지. 시장은 만들었다. 최근에 은행 강도 사건이요. 적절하게 조사가 되도록. 사건은 조사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 수동도 항상 나오니까 항상 능동만 생각하면 돼. 수동도 항상 고려를 해야 돼. 자,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돼. 그 다음 페이지는 그냥 한번 해봐. 어렵잖아. 그래서 그 문법으로 가면 되겠네. 그치? 여기는 딱 맞추겠다. 더 하려고 했는데 더는 못하겠네. 문법은 저기 동사에 태라고 돼 있는 그쪽이지? 1페이지로 나오는 거? 맞지? 요거 동사의 태. 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좀 사양을 해봐. 괜찮다. 알았어.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단어 선보기 좀 일찍 와. 수요일 얘기하는 거야? 원래 오늘 일찍 왔어야 되는데. 자, 태. 능동수동. 우리 계속 많이 보던 거예요. 일단 태는 가장 능동수동 물어보는 거는 가장 간단하잖아. 능동이냐 수동이냐. 능수동 물어보는 거라고 판단이 되면 항상 주어 또는 준동사라면은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해석을 하나 하는 게 있고 하다 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 다른 건 안 되고 명사 목적어가 있냐 없냐. 있어야 능동. 여기까지는 됐잖아. 그치? 자, 그런데 명사가 있는데도 수동인 경우의 수만 하나 좀 생각해 보고 갈게. 그래서 he gave me a book. 이거 쉬운 걸로 가면 얘가 수동태가 두 개 나오잖아. 목적어 두 개니까 I was given a book. 이거랑 a book
was given to me랑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밑에 거는 요 그냥 일반 원칙에 적용이 되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잖아. 왜? 주어 책은 줄 수 없지. 주어질 거고 명사 목적 없으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가면 돼. 근데 요게 특이한 거 아니야. 수동태인데 왜 명사가 있는가 이거잖아. 요거. 즉 직접 목적어 을을이 남으면 사람 간접 목적 안 나오면 괜찮다는 거야. 나는 받았다 책을 해서 요거 하나 조심해줘야 된다 해서 이 사형식 동사 그지? 기부 같은 거 오플 이거 말고 이제 또 뭐 많이 있는데 뭐 teach, 뭐 tell 뭐 이 정도만 하자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오형식 동사는 두 개만 생각하면 되지. call AB 할 때 call하고 consider AB 할 때 consider.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말하면 BPP가 나오는데도 그 뒤에 명사가 있을 수 있다고. 직접 목적어 또는 이 경우에는 보호가 되겠지. 그치? be called 뭐 하면 뭐 I was called 뭐뭐라고 불렸어. 명사 보호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기억을 약간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뭐 학교서법에는 이렇게 이제 들어있으면 좀 더 신경 써라 얘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거 빼고는 다 이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예외가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일단 7번 잠깐 볼게. 여기 그래서 해석 먼저 하는 거야? 능동수동. 그러니까 배달했다 배달됐다거든? 상자잖아. 상자가 어떻게 배달해? 인간이 배달해야지. 배달되었다? 명사가 없고. 사람이 배달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사람 배달했을 거고 명사 목적어 있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런 거는 뭐 사실 뭐 이거보단 요게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하던 거 우리 많이 1학기 때 많이 봤잖아. 이거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이게 없으면 능동이야. 이게 있어야 수동이라고. 그지? 그리고 뭐 현재 완료가 뭐 have been ING하면 이것도 능동이 어쨌거나 진행이지만 능동이야. 하여간 수동은 요 BPP가 있는 요 being의 존재가 중요하다. 그 비빙 PP는 뭐 진행 수동 자체는 사실 얘를 선생님 이거를요 우리 했었잖아. 이렇게 하면 괜찮은가요? 이것도 수동이니까 괜찮거든? 이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는데 능수동 물어보는 거는 그 문제 내기 좀 애매하다 이거는. 능동으로 해야 될 텐데 능동은 또 C가 확 나거든? 그지? 근데 얘는 이제 이럴 수 있지. 뭐 must 다음에는 remove 하면 제거해야 되는 거 be removed 하면 제거되는 거니까 뭐 여기보다는 요거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은 뒤에 문제도 있긴 한데 스터디만 하더라도 그냥 공부하다 자동사로 쓸 수도 있어. 뭔가 학 과목을 공부하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건 문맥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지. 문맥 없이 무조건 수동태. 그냥 BPP가 안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앞에가 정전이거든. 정전이 발생이 될 것 같아 인간이. 근데 얘는 그냥 이런 모양이 없는 애니까 얘는 그냥 외워서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consist of 일단 이거 구성되다 뜻 자체가 발생하다 두 개. 그 다음에 뭐 나타나다 사라지다 이런 거 있고. 근데 이것도 중요하잖아. result는 in하고 from을 써서 앞뒤 선후 인과관계를 바꾸니까 얘는 역시 수동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 단어는 외워야 되는 걸로. 됐어? 여기? 예, 여기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한 거. 예문을 안 본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요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제인을 선생님으로 여긴다, 생각한다거든? 이게 목적어 넘어가 볼게. 이렇게 되잖아. 제인 is considered the teacher. 컨시더니까 이게 보어니까 명사가 있어도 괜찮아요. 교사로 여겨진다. 근데 나머지 밑에 건 볼 필요가 없는 게 야 이게 어차피 다 효용사잖아. 이렇게 명사가 나올 때가 좀 아리까리하다. 왜냐면 BPP 다음에 명사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였으니까 뭐 이거 자체가 단서를 뭔가 혼돈을 줄 수는 없잖아. 뭐야 돈이니까 보관이 될 거고 명사 없네? 그러면 수동 맞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머구짠이니까 발견되는 거고 명사 없네? 오케이 수동이구나. 능수동 관점에서는 그냥 저렇게 가면 되는 거. 그 다음에 ask 이것도 준동사 목적격 보호 그냥 그대로 오는 건데 여기가 이제 동사 원형 쓰는 이런 거 있잖아. 사역동사하고 직역동사라는 이때는 수동태일 때요 투부정사로 바꾼다 라는 거 하나가 좀 있고 그
그치? 그래서 뭐 여기는 이 정도 보면 되겠다고. 됐어, 여기? 저 정도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문제가 있거든? 5개? 그 밑에까지 한꺼번에 하면 돼. 새로운 정보는 없기 때문에. 된 거 아니야? 봐봐, 같이. 자, 1번은 원래 이제 뭘 물어봐야 되는 거냐면 동사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괜히 있으니까 왜 동사자를 맞을 거 아니야? 능수동 가는 거잖아? 이거 왜냐면 수일시도 볼 필요가 없잖아. 조동사 다음 동사 원형이니까. 주어 갔어. 우리가 습득할 수 있다. 괜찮고. 어바이트 때문에 명사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맞는 거지. 그래서 수일치 능수동 거기까지만 보면 됐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약간 좀 독특하지. 여기만 밑줄을 쳐놨거든. 이게 여기까지 쳐야 되는데 여기만 해놨다는 건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 능수동을 물어보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능동 이렇게 하면 수동이니까. 그럼 컴퓨터가 연결하냐 되냐인데 컴퓨터 연결이 되는 거 괜찮은 거. 연결이 반대니까 단절되는 거네. 끊어지는 거 괜찮은 거 같고 명사가 없으니까 수동이잖아. 맞지?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이 끊어졌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중간에 콤마를 띵겼어. 그럼 주어가 이거거든? 그럼 이렇게 쭉 보니까 동사 자리가 맞아, 일단. 그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수일치 봐야 되는데, 과거니까 수는 볼 필요가 없어요. 능수동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에어컨이잖아, 에어컨 시스템이. 에어컨이 발명했다, 아니지? 에어컨 시스템은 발명되었다 해서 was invented가 돼야 되겠지. 그 명사 목적어 없고. 이게 내신용으로 가장 좋은 스타일이지? 3번이. 3번은 좋은 문제야.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그냥 뭐 주어가 대명사 할 때 대명사 찾아봐라 그거지. 왜냐면 주어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얘가 누군지 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인데 매일매일의 별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호로스코프 믿고 싶어. 그 정보를 매우 심하게 많이 사람이네 사람이지. 사람들은 search for 찾겠지. 명사 목적어도 있고 이거는 맞는 거지. search for가 한 단어야. 이거는 찾다 검색하다 맞는 거지. 의미를 찾을 거다. 그래 삶에. 자 5번엔 데이가 손님이거든. 요거 그지? 그럼 손님이 헤드 PP 뭐 이건데 서브를 했냐 됐냐인데 명사가 없으니까 서브가 돼야 되겠지. 수동해야 되니까 had been served 과거 완료 저걸 써야 되잖아. 그리고 뭔가 제공을 접대를 받고 요청을 받은 거야. 뭐 조사 설문조사 작성해달라. 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라고 된 동사의 툴을 가보면 돼. 숙제를 건너뛰어서. 요거는 뭐 개념만 좀 있어서 금방 봐. 이게 이제 수거라고 하는 단어 2개 이상 뭉친 애들은 수동태 할 때 앞에 단어 요거 하나만 BPP로 바꾸잖아요. 그대로 써주고.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가 이거라고. 특히 이런 전면구 같은 경우 문장 전체를 꾸며주냐 요거 자체를 꾸며주냐에 따라서 함께 붙이느냐 뭐 따로 여기 남아있냐 그 차이인데 요까지 그대로 온 거지. 그러면 이제 세금 시스템의 유의미한 변화이고 그 다음에 bring about을 수동으로 바꿔야 되니까 be brought하고 이것까지 써야 되잖아. 답이 이거잖아. 그지? 초래가 되었다 정부에 의해서. 즉 수거는 얘만 BPP로 얘는 그대로 쓰면 된다고. 빼면 안 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 주거지의 불법 주차 문제가 주어지 마침내 처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dealt with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deal with의 수동태는 be dealt with 그지? be dealt 나오고 with는 그대로 써야 돼. 그리고 그 밑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뭐 이렇게 우리 중학교 때 보던 거 이제 바이 말고 다른 전세 쓰다 그냥 외우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be engaged 이런 게 단어처럼 봐야지 뭐.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이것도 원래 remind A of B인데 요 수동태로 바꾸면 이게 넘어가서 I was reminded of B에서 이런 식으로 요까지 그대로 따라 나와야 된다. 요런 느낌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한번 비교만 해서 한번 읽어만 보면 돼. 그러니까 뒤는 건드리지 마. 동사만 BPP로 바꾸면 돼.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보면 이건 이해만 이게 문법으로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말한다 해서 이게 목적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문장 상태에서 주어가 일반이니까 얘를 이제 수동으로 바꾸고 싶어. 목적어의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쭉 대자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까지 단수 취급하고 is said하고 뭐 by people 하겠지. 근데 이렇게 쓰진 않아서 표시한 건데 이렇게 단계를 거쳐야 되고 이해는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는 안 써. 이렇게 써놨는데 주어가 너무 길잖아 이 부분이. 동사에 비해서 이렇게 가짜 주어로 바꿔야지 이렇게. 그러면 데디 뒤로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패턴은 이거지. It is said. 그러니까 데디아가 말 된다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모바일 마케팅이 뭐 전자상거래 미래다라고 말이 된다는 거에서 핵심은 얘가 주어잖아. 내용상에 얘는 뜻없이 갖다 쓰내니까 얘를 여기로 옮길 수 있지. 그래 옮겨 이거요. 근데 문장의 동사는 한 번만 나와야 되거든. 여기 동사 한 번 있고 여기 동사 한 번 있고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갔는데 주어를 하나로 바꿨으니까 동사도 한 번만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렇게 준동사 투부정사로 바뀌는 거. 해석은 모바일 마케팅은 말이 된다. 뭐 미래라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에서 많이 보는 패턴은 바로 이 두 개지. 거의 이 두 개인데 이것도 가끔 나오긴 해. 이 세 가지는 다 해석은 해볼 수 있어야 돼. It is said that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구동사를 익혀보자로 가볼게. 여기서도 예문을 하나를 볼게. 여기는 다른 걸로 좀 볼게. 간단하게. 이것도 이제 문법보다는 이제 해석적인 것 때문에 볼게. 예를 들어서 She took good care of me 이런 게 있다 치자고. 그럼 이걸 수동태로 바꿔볼게. 그럼 1차적으로는 이게 take care of잖아. 이게 목적어 아니야? 그럼 내가 주어로 나가야 돼. 수동 I was taken 이렇게 되지? 남는 거 그대로 쓰면 돼. good care of 그 다음에 by her 이렇게 쓸게. 여기까지 됐지? 지금 나는 취해졌다 좋은 돌봄이 뭐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I was taken good care of. 자, 근데 얘는 수동태가 하나 더 있어. 아까 그 사용처가 또 좀 달라. 얘 사실 이런 거는 잘 보면 요게 또 명사예요. 사실 알고 보면 좋은 돌봄을 취하다거든. 그래서 제가 주어로 나올 수 있어. good care가 역시 동사 읽으니까 was taken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뭔가? 요거 썼고 요거 이렇게 썼으니까 오브미가 남네. 이 오브미 그대로 써야 돼. 아까와 좀 다르지? by her. 왜 또 직역을 해볼게. 좋은 돌봄이 취해졌다 나에게 그녀에 의해서. 똑같은 얘기야.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래서 독해할 때 뭐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니까 이런 느낌으로 나는 취해졌다 좋은 돌봄이 그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면 되겠다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근로자의 안전이 pay attention이잖아. 밀접하게 주의가 기울어졌다. 밀접하게 뭐 건설하는 동안에 밀접한 주의가 기울어졌다. 이것도 여기까지 와야 되나? 그러니까 근로자의 안전에. 그러니까 to가 다 있다는 거지. 이렇게 pay attention to가 원형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잘라가지고 보면 되겠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뭐냐면 뭐 by가 나온다고 해서 저게 이제 행위자가 아니라면 이제 뭐 다른 의미로 쓰일 수도 있잖아. 이거는 여기까지만 일단 해봐. 두 개만 해보자 오늘. 여기까지. 뭐 맨 밑에는 뭐 별게 아니라서 패스할 거라. 거기까지네.
자, 볼게. 한번 훑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1번은 맞거든? 이게 자동사야. pay by check 하면은 수표로 지불하다인데, 왜요? 왜 수동이 아닌가요? 근데 얘가 주어가 아니잖아. 얘가 지불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이게 수단이거든? 수표로 지불할 때니까. 그냥 돈 내다 지불하다. 그 다음에 얘를 애들이 많이 틀리던데, 이거 틀린 거거든. 그냥 increase, 이게 자동사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앞에 감소가 나오고 by가 하면 이게 차이였잖아. 뭐만큼이라고. 이게 주어가 아니잖아. 행위잖아. 6%만큼 줄었다잖아. 이 동물 소유권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기에 by가 나와서 이게 수동태가 성립을 하려면은, 여기 뭔가 행위자가 있어야 돼. 그 능동으로 바꿨을 때, 얘가 뭔가 쟤를 줄였다가 능동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부의 뭐 규제라고 해보자. regulation. 예를 들어서 regulation, increase구나. increase, decrease라고 했네. increase로 할게. increased pet ownership. 그러면은 규제가 줄였다는 좀 그러니까 완화라고 해야겠네. The ease of the regulation 이렇게 가자고. 규제의 완화가 동물 소유권을 증가시켰다 이럴 수 있어. 그 얘는 타동사요? 그럼 얘는 수동태가 말 그대로 pet ownership was increased by the ease of the regulation 말이 돼. 근데 얘는 얘가 주어가 아니잖아. 다시 말하면 increase도 타동사도 있고 자동사도 있다는 얘기지.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추는 건데 얘는 그냥 6%만 그냥 늘어났다. 누가 그렇게 늘렸는지는 모르는 상태고 이런 건 딱 직접적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PPP가 맞는 거고 이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겠지? 이게 중요하겠다.